해외 선물에 대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니까 국내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오래전에 많이 만들어 나갔고 증거금을 받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모의 거래도 좀 해봐야 되고요. 해외 선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한술 더 떠서 저도 금융기관에 다녔지만 좀 심각할 정도로 국내 증권사들이 이 위험한 상품을 권유하고 있어요. 더 문제인 거는 선물 대여 계좌까지 나와갖고 유튜브에서 아무나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해외 선물 투자하는 제도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또 문제 파악은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증권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강하게 규제해도 된다고 봐요. 증권사 입장에서 이거 이익이 얼마 안 되지만은 우리 시장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매도에 순기능도 있다. 가격 발견 기능, 폭락을 방지하고 과열을 방지하고 국민들한테 대해서 이게 제대로 또 투자가들한테 설명도 안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 우리가 파생상품 시장이 발전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홍콩의 금융기능을 한국으로 갖고 온다고 하는데 공매도 없는 시장에서 어떻게 뭐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겠습니까? 대차 잔고랑 공매도 잔고의 차이에 대해서 구별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십니다. 그러니까 대차는 그냥 빌린 거잖아요. 판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번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매도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판 건 1000주면 대차는 5000주, 4000주, 3000주 이 정도 잡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중복 계산되잖아요. 대차가 되니까 이것도 전산 개발해서 투자가들의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좀 문제시 삼고 싶은 거는 이게 지방 기초 단체들 간에 아이를 낳으면 돈을 얼마나 더 줄까 경쟁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면 한 개군이 예를 들어서 500만 준다 그러면 그 옆에 군이 600만 원, 700만 원 무슨 게임 하듯이 이게 제로섬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제로섬 게임이죠. 실장님 딴 거 모르지만요. 이건 우리 아이들을 놓고서 지자체 간에 지금 뭐 하는 경쟁을 하는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좋지 않을까 이런 그런데 지금 컨트롤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무슨 뭐 어느 군에서는 뭐 3천만 원이고 셋째가 둘째는 1200이고 이게 한두에 지적된 사항도 아니고 네. 저는 20년 전 이걸 보면서 이건 정말 안 된다. 다른 제도를 통하든가 아니면은 기초단체 중에 지방인 경우에는 얼마로 일률적으로 한다든가 물론 이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개수를 갖고서 해놓아야 되는 거지 이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계속 올라가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자본주의 역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공정위와 어떤 공정거래를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공정위가 어떤 방향타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양상이 바뀌고 있죠. 과거에는 하도거래 중심의 어떤 공정거래였다면은 지금은 빅테크에 의한 그리고 어떤 산업의 발전에 따른 그런 경우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지금 우리 오늘의 논쟁도 뭐냐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하고 한국의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 또 하나 국내적으로는 한국의 빅테크 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과 국내 빅테크 간에도 공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는 또 독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오니까 전부 그거죠. 국내적인 측면에서의 빅테크인 뭐 네이버, 카톡 이런 데들의 그리고 딜리버리 히어로의 어떤 독점 상황과 중소기업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두 가지의 어떤 상황이 되는데 양분단 시각이 필요한데요. 한국의 금융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주 논의를 안 하고 있으면서도 문제가 많은 것은 보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보험은 우리나라 GDP가 1919조고 국민연금이 776조인데 생보사 계약 금액이에요. 지금 불입한 게 아니라 2440조나 되고요. 자산이 생보방 936조입니다. 어마어마할 정도로 한국의 노후와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보험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연금 얘기하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지만은 보험이 얼마나 투명하고 잘 운영되고 보험사가 건전한 경영을 하느냐가
우리 금융이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2023년부터 IFRS 17이 적용되게 돼서 이것도 준비가 안 돼서 계속 가서 해외까지 찾아가서 좀 어떻게 이연해 주세요 뭐라고 했는데 눈앞에 다가왔는데요.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또 연기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2023년에는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